수없이 난초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 난초 그림을 딱 그려놓고 이 하나의 개성을 쓰는데 난초 그림 가운데 가장 뛰어난 난초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추사의 그림을 두 개를 딱 보다 하면은 하나는 세한도, 자기 제자 이상적을 위해서 그린 그림이죠. 그 이상적이라고 하는 제자가 중국의 그 뭡니까? 사신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에서 새로운 서적이 나오면은 그걸 구해가지고 추사에게 갖다 주고 하니까 기양살이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등을 돌리고 마음을 바꾸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이상적이라는 제자는 그 스승을 모시고 새로운 중국의 문물을 그대로 이런 정성을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세한도를 그러죠. 세한이라는 것은 추운 겨울을 지나는 것이 세한이거든요.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한의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송백이야. 소나무하고 척벽나무다. 그래서 송백지조란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 마음이 바뀌지 않고 선비의 정신이 인의애지심이라고 하는 그 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송백지조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정신이 다 선비라고 하지만 그런 선비 정신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 추운 겨울을 지나봐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금을, 진금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불 속에 김을 넣어야 된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상적이라는 제자는 중국을 왕래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책이 있으면 그걸 구해서 스승에게 받아주고 하는 그게 감명을 받아서 그 그림을 그려주죠. 그 이상적이 중국에 가져가서 청조의 그 최고의 학자들하고 그 그림을 제시하니까 청조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글도 뛰어나고 그림도 뛰어나고 추사의 인품과 사상과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전부 다 거기에 대한 감상의 글을 써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책을 만든 것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세한도입니다. 국보입니다. 자, 이거는 세간적인 가치관의 정신을 그린 것이 세한도라면은 이거 난초 그림은 출세간에 자신의 평생 닦은 지혜로 체험적인 사실의 그림을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 개송이 이 개송입니다. 난초 개송. 자기가 지금 20년 동안 난초 그림을 이상 그렸는데 제대로 된 난초 그림을 왜 못 그렸겠어요? 예? 못 그린 이유가 있지. 이제 잘 그려야 되겠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그렸어요. 자, 요게 밑에 나와. 우연히 그림을 그렸는데 성중천이로다. 내 본성에 딱 들어맞는 천년 그대로 조작이 없고 자기성이 없는 자연 그대로 무심의 경지에서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다. 이 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20년 동안 난초 그림을 그렸지만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지 못한 까닭이 무엇이냐? 그건 내가 조작식이다. 잘 그려야 되겠다. 이제는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겠다. 이번엔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서 난초 그림을 그리니까 그 생각이 진여 본성에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지혜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이게 뭡니까? 바로 무심이에요. 무심. 잘 그려야 되는 생각도 하지 않고 우연히 붓을 들고 무심결에 난초 그림을 한번 사출 그려냈는데 그것이 자기의 진여 본성의 자연과 더불어서 딱 들어맞은 거야. 본성의 지혜의 작용으로 무심의 경지, 우연히 바로 무심입니다. 무심의 경지가 바로 진여 본성의 지혜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그림이다. 성중천. 그래서 이 개성도 무척 어려운 성중천이라는 이 말도 다른 데 없어요. 추사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을. 추사가 만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진여 자성이 자연스러운 지혜와 개합된 중이라는 것은 개합된 그 경지에서 무심의 경지에서 이루어진 그림이었다는 사실을 본인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밑에 구절에 이게 참선이에요. 자, 문을 닫고 폐문. 문을 닫고 명명심심처. 명이란 차절명자거든요. 심은 자세하게 어떻게 된 그림인가? 야, 지금까지 난초 그림을 20년 이상 그렸지만 제대로 못 그렸는데요. 오늘 우연히 그린 그림을 어떻게 해서 이런 내가 내 마음에 그리고자 하는 그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을까? 하고 문을 닫고 명명심심대. 이 문을 닫고가 저 들어오는 문을 닫고 하는 말 아닙니다. 어떤 문을 닫고 있어요?
자아의식의 유권의 작용, 안입이 설신의 그 감각 대상의 경계의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러면 문을 닫았으면 뭐가? 명력심심처는 누가 그럼 찾고 찾아보고 사유합니까? 진여의 지혜로. 중생심으로 참선하는 거 아니야. 이 구절에 나타나. 자아의식을 갖고 참선하는 거 아닙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진여의 지혜로, 진여의 도의 작용으로 참선해야 돼. 무심의 경지에서 도의 작용이 되는 참선이 돼야 그게 참선인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건 참선 아닙니다. 이건 중생심으로 분별하고 망상 피우는 일이지 참선 아닙니다. 자, 여기에 문을 닫고 이 한마디를 쓸 수 있다 하는 것은요. 추사가 자기가 자칭 유마거사라고 해요. 자칭 자신은 유마거사와 같은 경지를 이룬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호를 병거사라고 해요. 병거사라고 하는 유마거사가 병든 중생의 병들었기 때문에 나도 병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병거사라는 호를 붙입니다. 병거사. 이건 유마거사라고 하는 호입니다. 그 간송미술관에 소장되고 있는 초이선사에게 보낸, 초이선사가 차를 보내줘서 고마워서 내가 명선이라는 글씨를 중국의 유명한 백석 신군비의 그 글씨체로서 써서 기정한다 하면서 병거사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 호를. 그리고 직신도량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고 또 추사에게 주는데 거기에서 보면 병거사라고 써놨어요. 자기를 유마거사라고 해요. 자칭 유마거사라고 자칭한 사람이 중국에 왕유가 있었고 소동파가 있었고 우리나라에 추사가 있고 그래요. 그 경지를 이룬, 근데 추사가 그런 경지를 이룬다는 것이요. 추사의 그 문제를 보면 선인들에게 개송을 써주는데 법문을 해요. 그만한 경지를 이룬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에 문을 닫고 하는 것은 우리 출입문 닫는 거 아닙니다. 이 한자로 보면요, 출입문 닫고 이렇게 읽어요. 이 한자로만 난처 그림을 20년 동안 안 그린다고 생각해요. 육근의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문을 닫고 진여 본심으로 찾아보는 것이야.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20년 동안 못 그리는데 이번에 우연히 그린 그림이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 딱 자연스러운 그림에 그림이 그려졌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게 명력심체. 이게 뭡니까? 참선입니다. 깊이 스스로의 그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참선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이냐? 야, 이것이야말로 유마가 주장했던 불이선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가 유마가 제시했던 불이선의 경지에서 이 무심의 경지에서 난초 그림을 그리게 되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불이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진여. 자, 진여의 지혜로 불이선은 무심의 경지에서 지혜로 작용해서 이루어진 것이 선입니다. 자, 무심의 선이나 불의의 선이나 같죠. 무심의 지혜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자기가 이 확인을 하고 이 난초 그림을 개송을 이렇게 써놔요. 한번 난초 그림 한번 보세요. 나는 이 그림 보면요, 이거는 뭐 어떻게 썼느냐, 자기가 밑에 뭐라고 썼냐면 이 난초 그림은 에서의 기자 지법으로 이끌었다. 에서 글씨의 기자라고 하는 것은요, 기라고 하는 것은 홀수입니다. 홀수. 네, 이게 선에서도 이제 예술에서 쓰는데 짝수는 뭡니까? 서로 상대적인 것이죠. 기는 무엇이냐? 홀수예요. 그 홀수라고 하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의 독자성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수를 하지 않고 홀수적인 사고에 기법을 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재미나는 게 그 위에 조그마한 그 유마 불이선이라고 해놓고 쭉 옆에서 잔글씨라고 뭐라고 썼냐면요, 자기가 쓴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억지로 나에게 강요해서 이렇게 난초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을 자세히 한번 부실 입으로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강요해 묻는다면은 나는 비아리성의 유마가 침묵으로 대답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침묵으로 대답하겠다. 이렇게 메모를 해놔요.
내가 설명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그리고 했지만은 내가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는가. 내가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마가 침묵으로 대답한 것처럼 나도 침묵으로 대답하겠다. 침묵 말고는 대답할 방법이 없다. 이거. 그렇게 또 메모를 해놓고 거기다가 만향이라고 했습니다. 만향. 이 참 재미난 구절이에요. 근데 이게 추사의 그 전집이라든가 다른 데 보면 만향이를 번역을 아무도 안 해놨어요. 근데 이게 추사의 모든 글에 정자처, 다반향초 같은 데 이런 데도 향이 나옵니다. 유명한 다시가 있죠. 이 구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유명한 글씨가 남아있습니다. 추사의 그 유명한 글씨가 남아있습니다. 저 여기에 다반향이란 말이 있죠? 이게 다반향초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 이게 다른 사례가 없어요. 추사가 또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시도 정자, 요건 처고, 묘용, 시입니다. 이거는 시간과 공간이죠. 시절 인연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인데 정자는 번뇌 망념이 없는 공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묘용은 무엇이냐? 불공입니다. 다른 말을 한다면 진공, 묘용입니다. 이렇게 법의 체계에서 맞게끔 이런 시를 쓰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들이 세간에서 쓰는 시구가 아닙니다. 이건 법의 체계에서 정확하게 진여의 체와 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것은 체요. 요건 용. 요거는 선정이고, 요건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분리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추사는 쌍수도인이라고 해요. 또 자기 스스로를 쌍수도인. 이 호를 이렇게 쓰는데, 쌍수는 무엇이냐? 정해 쌍수입니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도인. 자기 자신을 그렇게 호를 써요. 쌍수도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은 경지에서 읊은 개송이 이 다시입니다. 유명한 다시입니다. 이 다시 중에서는 최고의 다시예요. 나는 이 선다시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정자처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진여의 근본으로 되돌아간 경지가 정자예요. 조용히 앉아있는 게 정자 아닙니다. 번뇌 망념이 텅 비워진 그 경지가 정자예요. 자, 여기다가 다른 말로 한다면 진여란 말을 한다고요. 진여의 근본에서 텅 번뇌 망념이 비워진 곳이 정자죠. 그 경지에서 다반이란 말을 쓰는데 보통 글자대로 어떻게 이걸 번역하냐면은 차를 반쯤 마시는데 향기는 처음과 같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면 이 향기가 차를 마시는데 향기는 처음과 같다. 차의 향기가 되겠죠? 차의 향은 뭐가 같습니까? 우리 코를 맞죠? 이건 중생이 돼요. 그러면 정자는 진여의 근본에서 또 중생이 되는 이야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글자로 보면 안 된다. 이 향은 만향이나 이 향은 법신의 지혜 작용의 향입니다. 법신의 향. 그래서 이 다반은 무엇이냐? 다도삼매를 다반이야. 반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우리가 야반 상경할 적에 야반은 뭡니까? 한밤중이죠. 이것을 완전히 불의의 경지를 야반, 다반 몰입하고 있는 상태. 이기 때문에 다도삼매에 몰입된 경지가 다반이고 다도삼매에서 작용하고 있는 법신의 지혜의 향이 이걸 법신의 향이죠. 초는 무엇이냐 하면 본래로 여여한 작용으로 초라고 하는 것은 초발신과 같이 항상 본래의 상태 그대로 여여하게 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언어가
굉장히 어려운 언어로 주사가 만들었어요. 이 말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주사는 이런 식구의 그 천재적인 또 재치가 있어요. 재미난 것이 자기 그 화엄사라고 하는 예산에 가면 화엄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게 절 이름을 천축 고선생댁이라고 생각했어요. 절 이름을 천축 고선생댁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고선생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절을 댁이라고 붙이놨는데 천축 고선생댁 화엄사 그 절에 큰 바위에다가 이거 큰 글씨로 새겨놓은 거예요. 이런 재치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답안은 파도 산매에서 법신의 향이 여여하게 작용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 만향은 무엇이냐? 법신의 향기, 불의의 경지에서 침묵으로 대답하는 자신의 입장은 어느 문자를 초월한 경지에서 자신이 침묵으로 대답한 그 법신의 지혜의 작용이 두루하게, 그 법신의 향이 두루하리라. 이렇게 생긴 만향입니다. 우리가 애물들이 개향, 정향, 해향하죠? 해탈, 직전향. 그 향이 어떤 향입니까? 법신의 향입니다. 그래서 유마의 향적불 세계. 그 다반향초, 향적불, 향은 전부 다 법신의 향입니다. 우리가 코로 향을 맡는다 하면 이것은 중생심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묘용이에요. 묘용. 미묘한 지혜의 작용은 뭐와 같으냐?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것은 자연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죠. 물이 흐르는 것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죠? 꽃이 피는 것도 외부의 힘에 이루어지잖아요. 자성의 자발적인 작용, 생명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묘용인 겁니다. 이게 바로 진여의 지혜가 무심의 경지에서 자체적으로 불가사의한 지혜의 작용, 생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물이 흐르고 꽃이 핀다. 이게 어떻게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것을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진여의 본성의 작용이 이러한 도의 진여법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면 제법 공산이에요. 일체의 모든 우리 진여법의 세계에는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이 다 비워졌을 때에 자체적으로 미묘한 지혜 작용이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것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색적 시공 공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아의식이 비워진 경지가 무심의 경지에서만이 진여 자성의 자체적인 생명활동이 도의 묘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하나가 참 대단한 구절이죠. 여기 불이선난의 이 개성도 대단하지만 이 불이선난은 주사가 자기의 체험을 그냥 이거 심심해서 이 개성 쓰는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이런 무신의 경지에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는데 이 그림에 대한 자기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개성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그 경지가 아니면 이런 개성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주사 난초 그림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이한 난초 그림 이거 하나가 지금 대표적인 주사의 불이선입니다. 그 밑에 구절은 뭐 다른 이제 메모해 놓은 것인데 얼마나 자기가 이 난초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가 자기 새로운 경지를 확인하고 깨달음의 그 어떤 세계를 여기에서 좋았는가 이런 글을 다 쓰는 거예요. 참 대단. 이 그림이 크지도 않고 그런데 그래서 이 난초 그림이 지금 주사의 대표적인 경지로 불법 평생 불법 공부를 하고 참선 공부하고 경전으로 공부하면서 그 부서로서 자신의 모든 경지를 펼친 그 세계가 이 난초 그림의 개성을 통해 다 드러나요. 여기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은 바로 무심이 바로 도의 경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무심의 경지가 바로 공의 세계다. 같이 이해를 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겠죠? 공이라는 말 한마디가 이게 전문학자들도 헤맵니다.
굉장히 힘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중국 선생들은 무심이라는 한마디로 공의 세계를 표현했고 도라고 하는 한마디로 요유의 세계를 지정했어요. 이것은 위에는 무심이고 밑에는 요유입니다. 진공 요유, 무심의 도의 세계. 이게 똑같이 법의 체계에 맞추어서 진여의 법이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읊고 있는 것을 선시라고 합니다. 일반 시하고 선시하고 차이를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일반의 시는 다 이원적인 사고의 언어로서 이루어져 있어요. 막 사랑한다, 좋아한다, 예쁘다, 믿다 이런 말들이 보통 일반의 시의 기본이잖아요. 노래를 불러도 전부 다 유행가는 뭐 사랑이라는 말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누구를, 내가 누구를 하는 것이 이원적인 사고가 세간적인 모든 희노애락의 그 감정의 표현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세간적인 시입니다. 그런데 선시라고 하는 선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요, 시라든가 선화 그림이라든가 선묵 글씨라든가 선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은 중생심의 의식이 들어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 선시, 선화, 다시 이렇게 할 적에는 진여의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읊은 시, 진여의 지혜 작용으로 펼쳐진 글이에요. 이게 선이라는 글자의 특색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선이라고 하는 말이나 아까 내가 도나 선이나 부처나 다 같은 표현으로 했는데 선이라는 말을 써놓고 내용은 중생심의 대립적이고 이원적이고 차별적인 사고의 언어가 되어 있다 하면 이건 선시, 선화 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경지에서 되어야 선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시는 진여의 지혜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 시를 선시라고 합니다. 어떤 서산대사 연구, 서산대사 선시 연구 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도 선시를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다 해버렸어요. 선시가 그냥 세속의 시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서산대사의 선의 세계를 중생으로 만들어 놔버린 것이 됩니다. 어렵고 마찬가지입니다.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도 열애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열애를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면요, 경전을 중생심이 되도록 하는 경전이에요. 제가 이번에 금강경 번역은 언어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방편의 언어로서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고서는 경전의 성격을 죽여버려요. 경전으로서의 특성과 경전으로서 방편 본문의 그 의미를, 진실을 깨닫게 하는 그 묘용의 힘이 전달되는 의미를 살리지 않으면 중생이 되는 것을 어떻게 경전이냐. 그래서 내가 이 금강경을 내 나름대로는 이번에 한글로 번역하는 금강경을 법의 체계에서 번역을 하고자. 글자 번역은 아니다. 법의 체계로서 번역을 하는 의미를 두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서문에 그걸 써놨어요. 그래서 번역을 의역을 했는데, 의역을 한 이유는 가능한 한 좀 한문을 모르는 분도 이해를 할 수 있게 좀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이 경을 보면서 의문점이 남아있다면 내 책임이니까 이 경을 보고 금강경에 대한 의문점이 없도록 해보자.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주석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470페이지가 넘는 책이거든요. 금강경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주석이 많아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많아서 이렇게 큰 책이 되는데, 금강경을 읽고 금강경의 구절에 의문점이 남아있다면 이것은 내가 또 다른 제대로 할 일 못한 것이 되니까 법의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금강경의 문제점을 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전, 방편 본문의 경전을 한번 해보자. 그런 원력을 세우고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유마경, 법화경, 정도 삼부경, 대선 기실로 쭉 준비하고 있는 자료가 지금 앞으로 계속 지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아까 분은 폐문? 예, 폐문.
그 다음에 글자가 정확하게 명명, 차절명자입니다. 예, 명명. 글자 두 개예요. 명명, 심신처. 요 신자, 이것도 차절 신자예요. 심신처, 명명, 심신처. 차절명자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런 경지의 그림을 못 그렸는데 왜 20년 동안 그래도 이런 경지를 못 그렸을까? 그런데 이번에 왜 이런 그림이 그려졌을까?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확인하는 작업이 명명심신이라는 말이에요. 참선 수행의 본질입니다. 이게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무자답하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의심이고 자기 자신이 그 해답은 본인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법으로, 진여법의 작용을 토대로 해서 사유했을 때 그 법의 해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참선하는 건 참선이 아니에요. 진여법에 의거한, 법에 의한 종교, 법에 의거해서 참선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해답을 찾고 찾을 때 이것이 확인을 하는 것이 뭐냐? 의심에서 확인, 확신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의심에서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전환을 스스로 만드는 건, 그 노력하는 것이 그게 참선이지. 그냥 한다는 게 참선. 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 또 하십시오. 시 이름 자체가 시 이름 자체가 다시로 이제 이걸 이름을 이제 다도 삼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다시, 선다시 이렇게 표현하죠. 이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주사의 침필. 이것도 남아 있고, 요 그림도 있고. 이거 너무 좋은 감명 제가요, 11월 달에 추사학해서 효의와 추사에 대해서 다시나 이 교육 관계를 나보고 추사 연구소가 과천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번에는 추사의 불교관 해서 테마를 그걸로 이제 학술제를 크게 한다고 하고 그걸 써달라고 부탁을 받고 논문을 제가 이제 거의 초고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거 좀 정리를 하면서 무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내가 오늘 이 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공이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어렵도 무심은 이해가 좀 되죠. 무심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무심하게 하고 선에서 이야기하는 무심은 또 틀려요. 무심은 망심이 없는 겁니다. 망심이 없기 때문에 진심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심은 공이고 진심이 작용하는 건 뭡니까? 불공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내가. 그래서 불공이 진여와 진여지하고 관계가 진여가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진여지라고, 진여 삼매로 작용하는 것을 진여지라고 그러죠. 그 지혜 작용은 뭡니까? 바로 지금 여기 시절 인용과 함께 자각적인 작용으로 이루어질 때 진여지가 됩니다. 그게 진여지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진여법이라고 해요. 그게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을, 진여법이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을 진여지라고 해요. 요거 이제 대성기실론에 가면은 요 법의 체계를 이제 철학적으로 아주 정리를 잘 해놨어요. 진여삼매가 되는 것인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은, 그래서 그 논설을 갖고 이야기하면 어려워서 안 되니까 내가 연불하는 걸 갖고. 우리가 간세음보살 하지 않습니까? 간세음보살 하는 것은 방편을 수행합니다. 어떤 방편이냐 하면은 연불수행 방편입니다. 연불수행 방편. 수행 방편으로서는 관세음보살. 여기 이제 종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편은 성호라고 해요. 성호. 기독교 같은 데도 할렐루야하고 샤리아라는 말 쓰고, 우리 불교에서도 소가모니불 정근도 하고 관세음보살도 하고 나무아미타불도 하고 하죠. 이게 방편을 수행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이 칭호를, 성호를 칭명하는 수행을 방편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냥 연불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머릿속에서 있는 거고, 나무아미타불 한마디 연불하는 건 뭡니까? 바로 연불, 자신이 부처를 자각하는 겁니다. 부처를 생각한다고 하면 안 돼요.
자신의 진여가 영불 방편을 수행함으로 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각이 되는 거예요. 자각적인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뭐냐? 영불이 됩니다. 이게 부처의 방편의 지혜 작용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영불이에요. 그러면은 자신이 나무아미타불이나 하는 것은 바로 진여죠. 자신이 방편을 수행하는 진여가 되죠. 그러면은 나무아미타불을 아무리 하더라도 입으로만 한다면은 깨달음을 이루는 영불이 되질 않아요. 입으로 그냥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소리를 자각 듣는 겁니다. 듣는 것은 누가 듣겠어요? 바로 자신의 진여. 근데 이 방편을 수행할 적에는 일체 망념이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공이 되죠. 방편을 수행하지 않을 때는 망념이 있었다가 연구를 함과 동시에 일체 망념이 없어지죠. 그와 동시에 연구를 하는 그 소리를 자각하는 작용이 영불이 자기가 부처를 자각하는 것이에요. 묘영입니다. 그래서 진공, 묘영이죠. 그래서 방편을 수행할 때에 지혜가 작용해요. 그래서 참선 수행이나 영불 수행은 전부 똑같은 문제입니다. 진여가 방편을 수행할 때, 자각할 때에 공이 되고 불공의 묘영이 이루어집니다. 진공, 묘유가 한 번의 연불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염념상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에서 연불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관세음보살의 성호를 20분, 30분 쭉 영정하죠. 그게 염념상속합니다. 일심불란합니다. 한 번 하고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흘러다가 단절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진여의 지혜가 염념상속하게 작용하는 그 방편의 수행을 일심불란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도를 이루고 지혜를 많이 얻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망념을 차단하고 진여의 지혜로 자신을 전환하게 하는 방편일 뿐이에요.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방편 법문을 어떻게 체득해야 될 것이냐? 이거는 경전과 어로 보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구조입니다. 우리가 치료를 환자가 왔을 적에 치료를 하려면은 의사 선생님이 연불 하나에 그걸로 치료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수없이 많은 병상일지를 다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전과 어로 병상일지입니다. 병상일지의 체험적인 사실의 기록이 병상일지이기 때문에 그 병상일지를 다양하게 자기가 소화를 시켜야만이 그것을 자신의 지혜로 또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처의 지혜를 내가 의사에다 비유해서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전은 방편 법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병원의 병상일지와 같고 법률 용어의 판례와 같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공안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안이란 말이 원래 판례란 말이에요. 재판관이 어떤 사건에 일어났을 때 지금 여기 현실의 문제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판례가 있는 것을 참조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바른 지혜로 쓸 수 있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걸 응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의 지혜는 자신의 지금 여기의 지혜로 삶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쓰는 겁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의심점 있으면 메모해갖고 와서 같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난초 그림 이렇게